자, 첫 번째 달려보죠.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어느 무인점포 내부입니다. 한 아이가 들어오더니 간식을 저렇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밖을 한번 쓱 내다보죠. 자, 그러더니 무인 결제기 쪽으로 가더니 주머니에서 또 가위를 꺼내서 무인 결제기 옆을 저렇게 쿡쿡 열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또 현금 저렇게 다 꺼내가지고 가방에다 넣는 거 보세요. 예, 다시 그러고는 이제 그 계산기 문을 닫고 지금 황급히 챙겨서 달아납니다. 자, 지금 달아나고 있어요. 자, 박 변호사님, 저 네. 무인 결제기를 따는 솜씨가 한두 번이 아닌 듯한데 역시나 피해본 곳이 많다고요? 네, 지난 24일 11시 3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강북구 번동의 무인 점포 무인 결제기입니다. 현금 150만 원 가량을 훔쳐서 달아난 중학생인데요.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요. 이 가위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20초 만에 현금 보관함을 열고 이 가방에 현금 넣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 학생 15살입니다. 촉법소년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 수법 봤을 때는 이전에도 이런 수차례 범행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다른 어떤 범행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좀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소장님, 얼마 전 저희가 똑같은 수법으로 무인점포 결제기를 탈탈 털던 그 10대 영상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무인 점포의 사장님들도 나도 당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중학생들 사이에서 무인 점포 터는 법이 이렇게 정보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번지는 유행을 막기 위해서도 또 손해를 막기 위해서도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대비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계좌이체 한다더니 잠수입니다. 역시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횟집 내부 검은 티 입은 남성이 앉아서 혼자 소주를 저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 지인까지 합류를 해서 자, 저렇게 냠냠 하는데 자, 다 먹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인이 먼저 밖으로 나가고 자, 남성은 일단 있어요. 계산대 쪽으로 갑니다. 지금 갔어요. 사장님, 저 카드 대신 계좌이체 할게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음식값이랑 계좌번호를 보내는데 저렇게 자, 지금 나갔어. 이게 지금 돈 보내주겠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내줬을까요? 보내줬으면 저희가 이걸 소개를 안 쳐. 자, 사장님, 이 저 남성을 믿고 보내준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다가와서 능청스럽게 온갖 친한 척은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게 지난 27일 오후 7시쯤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횟집인데요. 38,000원을 먹튀했습니다. 저 남성이 처음에는 혼자 오더니 나중에 지인이 찾아와서 합석을 해서 저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 횟집이 구룡포 이런 동네 이름을 걸고 하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와서 몇 살이시냐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니 나도 구룡포 출신인데 혹시 그 동네 출신이시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 내 아는 사람 닮았다. 온갖 동네 사람들 얘기를 다 하더니 사장의 사촌형 이름을 댄 겁니다. 아냐고 물어서 사장이 제 사촌형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그 사촌형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타지에 와 있어서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분 번호 좀 주세요 해서 사촌형 번호까지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장 번호까지 받아가서 결제는 계좌이체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1시간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던 겁니다. 믿고 보내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니까 사촌형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그쵸?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작 사촌형은 이 사람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장님 살던 동네가 좁아서 웬만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는 척하면서 안심시키고 먹튀를 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제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약간 이런 거예요. 박 변호사님, 형님 있잖아요. 박상훈. 그래, 이렇게 상훈이 하는 이런 거예요. 거. 양.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별걸 다 훔쳐가네입니다. 역시 제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골목 한 노인이 저렇게 보행 보조기를 끌고 걷고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 앞에 있던 테라스를 보더니 지금 봤어. 안으로 들어가서 저 의자에 딱 앉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괜찮네 하듯이 했는지 자, 의자를 저렇게 질질 끌고 갑니다. 저거 빠지면 안 되는데. 자, 그러고는 끌고 온 보행 보조기에다가 저걸 싣고서 갑니다. 자, 팀장님. 고물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저걸 가져가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경 대구 서구에 있는 부동산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훔쳐간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침에 출근한 제보자가 보니까는 테라스에 의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확인을 했더니 한 노인이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앉더니 그대로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자, 저 무의자가 얼마나 비쌀지는 모르지만 일단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예요.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처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적다 하더라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뭘 또 훔쳐갔을까요? 놀라실 겁니다. 보시죠. 자, 어느 식당 내부입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식사를 다 하고 마쳤는지 휴지로 입을 닦는데요. 자, 식탁에 놓인 뭔가를 집어들더니 뚫어져라 봐. 자, 그런데 저걸 주머니에다 쏙 넣어. 저게 뭘까요? 바로 후추통입니다. 예? 후추통을 가져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자, 음식값만 계산하고 밖으로 쌩 나갔어요. 아, 후추통에 금태라도 둘렀습니까? 아, 저걸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1일 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순대국밥집이에요. 순대국집에 또 생명 후추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공용 후추통을 지금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화면을 봤을 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후추통이 되게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CCTV 다 잡혔죠. 저 사람 카드로 계산하고 갔어요. 음식값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걸렸구나. 근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긴 아는데 신고할지 말지는 고민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 날도 오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가면 잡혀요. 왜냐하면 절도입니다. 후추통 당신 거 아닙니다. 후추통 이 지금 순대국밥집에 있는 후추통 아니겠습니까? 자수해서 그냥 갖다 주십시오. 제발 왜 이걸 갖고 갑니까? 후추 먹을 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후추 먹을 일은 있죠. 아니요, 그렇게 남의 후추. 아,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돌아온 진짜 군대 이야기입니다. 자, 넷플릭스 시리즈 DP 아시죠? 자, 2년 만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자, 조금 전 공개가 됐는데 이거 알려드리면 또 사반 말고 그거 봐야지 하면서 사반 다 보시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가 됐고요. 앞서 시즌 1 당시에는 군 보직 중에서 비교적 생소한 이 DP를 소재로 해서 한국 군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즌 2 역시도 DP 이야기고요. 주인공들이 바뀌지 않은 현실 또 부조리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정혜인 씨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활이 걸렸을 때 저마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저마다의 행동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의 의견도 갈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에피소드들을 기대해달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감독도 인물들이 왜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처럼 각자의 최선을 향해서 달리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가 관전 자, 이 포인트가 기자,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손석구 씨 우리 JTBC 사옥에 왔을 때 이 기자 네.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직접 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애사심이 살짝 솟구쳤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층에 붙은 쪽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902호입니다. 지난 엘리베이터 고장 때 지하 1층에서 9층까지 할머니 업어서 올라간 그 청년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데 꼭 좀 연락 주세요. 라면서 그 할머님의 자녀분께서 저렇게 쪽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놨는데 세상에 이 더운 날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지하에서부터 9층까지 할머니를 업고 가셨다고요. 와,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기온이 30도가 치솟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19일에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4시간 동안 안 움직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너무 덥고 힘드시니까 이제 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지하 1층에 있던 청년이 할머니를 딱 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무려 9층까지.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9층이니까 10층을 걸어간 겁니다. 업고. 너무 이제 뭐 마음도 멋있고 몸도 세상에. 멋있고 이런 청년 같은데 그렇게 9층에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또 본인의 집은 25층이었대요. 25층까지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너무 고마워서 그 글을 써서 아파트 층마다 다 붙였다고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나 그 남자분 아내 젊은 부부인데 아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딱 맞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할머니 자녀께서 떡을 사다 드렸는데 또 그 받으신 떡을 그 전화번호를 전달해 드렸다는 그 이웃하고 또 나눠서 드시는 아이고야. 너무 훈훈한 그런 젊은 부부입니다. 그러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TV 보다가 태판 싸웠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어제 그 아내분하고 부부가 같이 글로벌픽 이걸 보다가 팍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네, 사실 다시 보여드리기도 약간 죄송한데요. 보시다시피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말고 갑자기 뭐 변을 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부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는데 당연하죠. 문득 남편이 아내도 신호가 올 때 좀 잘 못 참는 스타일이라는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내를 놀렸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나 놀리는 거냐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도 뭐 이런 걸로 또 화를 내고 그러냐라면서 같이 화를 내셨답니다. 결국 글로벌 픽처 영상 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부가 서로에게 삐져서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 남편분 장난이 내가 정말 심했던 거냐 어떻게 하면 이 냉랭한 분위기를 풀 수 있을지 고민이다 라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자, 이거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천여 분 정도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부부도 보고 계시니까 이 격한 말씀은 조금 삭혀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네가 사람이니? 이건 남의 편을 넘어서 넌 그냥 악당이야, 악당. 마누라 디스하면 결국 누워서 침 뱉기야, 인간아. 어떻게 아내 생리 현상을 갖고 놀릴 수가 있어? 동그라미. 이건 재미없는데 이거. 아니 그래도 아셔야 돼요 변호사님. 남편이. 박 변호사님. 이거 참. 좋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내 별꼴이야 진짜. 뭐 이렇게 급발진이야? 장난도 못 쳐 부부 사이에. 아니 그리고 당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애만 나한테 화를 내? X. 주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가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갖고 있는데 저기에 비하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약점 같은 걸 보이고 있으면은 저분이 참 겁이 없네요. 아내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요. 저런 거를 말하시면은 본인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렇군요. 자 소장님. 네, 저는 놀리면 안 되는 주제지만 뭐 친하다면 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웃고 넘길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내도 화가 났으니까 화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까지인데 남편이 여기서 같이 화를 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놀렸는데 아내가 무슨 대인배라서 껄껄껄 내가 좀 그렇지 뭐 이렇게 하길 기대하셨나요? 아내는 여자고 여자한테 그렇게 신체적인 걸 가지고 놀리면 열 여자 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 화장실 못 가는 거 못 참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이 화내다니요. 남편분. 그렇군요. 자 주여 우리 박 변호사님이 정말 어지간하면 소수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 편을 정말 들고 싶은데 왜 못 드냐면 그 변 화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변 화면하고 연결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식사하듯이.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냥 놀리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 그 화면하고 연장을 시키면 그 아내가 거기서 수영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고요. 남편 본인 지금이라도 비십시오. 내가 그래 원래 내가 더 많이 급해 이렇게 해서 비세요. 잘못하신 거예요. 예. 원래는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 제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좀 달래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주셨는데 저희가 약간 양해를 구하고 푸처 인접을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남편분도 본인이 약간 좀 장난이 과했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달래달라고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도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나폴리님 싹싹 비셔야죠 하셨습니다. 예삐님 아내님 힘내세요 하셨고요. 오주환님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말도 안 하고 눈으로만 사람 봅니다 하셨고요. 정님 사랑 싸움이네요. 맥주 한 잔 마시고 푸세요. 불금이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